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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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저를 당대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윤리위 해가지고 당에서 제일 신난 분들이 누군 것 같으세요? 아까 말했듯이 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1위 본인이 임명한 윤리위가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모두 이긴 국민의힘인데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잠시 뒤 7시에 1시간여 뒤쯤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립니다. 이준석 대표의 가장 최근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무슨 증거를 인멸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보도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증거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사진이 찍혀 있는 건데 그걸 인멸하려고 했다든지 아니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말만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뭐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뭐 제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나오면 내용 보고 이제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경찰 수사도 저는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대표의 일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원래 9시에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데 취소됐고 오늘 오후 2시에 언론사 주최 포럼 참석 예정돼 있다가 그것도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일단 윤리위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취소했다고 나오는 그 언론사 행사가 제가 소속된 이제 문화일보 행사인데 예. 국제 포럼 그 문화 리포트 행사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 이준석 대표가 온다고 그래서 실제로 올 수 있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이제 오늘 그 오전에 오지 못하는 걸로 그 통보가 왔습니다. 행사에 또 마침 그 야당의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온다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왔는데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 참석하니까 이준석 그 대표의 그 빠진 자리가 좀 더 그 커 보였고 특히 예. 오늘 행사에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그 참석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참석을 했으면은 예. 조금 기다렸다가 두 분이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는데 예. 어차피 그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임도 성사가 안 됐죠. 아무래도 그 언론사 행사도 중요하지만 7시부터 윤리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준비를 하고 긴장하고 뭐 기다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윤리위가 끝난 뒤에 이제 전국은 좀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개인적인 어쨌든 당대표로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알려지기로는 7시에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의 출석 대략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8시 30분쯤 윤리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증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하려고 했는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반박할 게 없다. 이 대표의 목소리 가장 최근 목소리도 직접 들었는데 근데 장혜찬 평론가님 그 김철근 실장이 오늘 아침에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증거인멸한 적 없다. 7억 투자 유치 각서는 개인적인 호의다. 이 대표와 무관한 일이다. 윤리가 사실 이 부분을 심사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입장을 밝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철근 정무실장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겠죠. 예. 처음에 그 장이사라는 사람에게 사실 확인서를 써준다는 연락을 받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날 저 7억 각서를 쓴 게 아니라 그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 언론에 알려진 각서 작성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지시나 이준석 대표의 어떤 뜻과는 전혀 무관한 각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도 해소가 되고 본인의 제기된 의혹도 해소가 되기 때문인데 많은 여의도의 어떤 정치권의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건 안 받건 무관하게 김철근 실장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중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금 관측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호의로 7억의 각서를 써주는 게 납득이 되냐 뭐 이런 부분 때문인 그렇죠. 겁니까? 바로 그 부분 때문인데요. 그래서 김철근 실장의 저 말은 본인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하는 한편 이준석 대표의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건 이 대표의 지시나 어떤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방어를 해주는 그런 입장 차원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호의다. 오늘 본인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실장이 직접 또 SNS를 통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잠시 뒤 열리는 윤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총 9명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준석 대표 본인이 임명했던 윤리위원장과 그 윤리위원들의 손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양희 그 성균관대 교수님으로 윤리위원장이 의결되었고요. 대선 앞두고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좀 예상됩니다. 윤리위원회가 기능을 하는 것이 당내 갈등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여를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도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비상인가? 과연 이것이 한나라당의 위기이고 비상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인가? 예. 운명의 장난인가요? 저 화면에도 그렇고 이 사진에도 10여 년 전 같이 당시 박근혜 비대위에서 활동을 함께했고 조언도 구하고 여기 보면 이 대표에게는 이양희 위원장과 전화번호도 알고 굉장히 친한 분이다. 결국 뭐 개인적인 신뢰관계는 분명히 있는데 윤리위원도 그렇고 윤리위원장도 본인이 임명했기 때문에 참 이게 얄궂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임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나왔지만은 같이 비대위원도 했고 그래서 신뢰관계가 두텁다라는 거고 당시에 이양희 위원장을 임명을 할 때 예. 그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한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원칙주의자다 아니면은 뭐 이런 판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반대를 하신 분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준석 대표 측근에서 예. 주변에서. 예. 그런데 나는 이분을 신뢰한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신임을 한 거고 예. 그런 다음에 비대위원이 아니라 윤리위원 구성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이양희 위원장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윤리위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언론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미궁에 빠진 이유가 이런 이제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좀 깐깐한 스타일, 뭐 좀 좋게 말하면 원칙을 지키는 스타일이어서 예. 이양희 위원장이 오늘 어떤 식으로 윤리위를 이끌어갈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긴 어떤 설명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끊어낼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원칙 때문에 징계 가능성을 좀 높이 점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시나리오까지 준비가 많이 돼 있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정미영 의원님, 뭐 일단 징계 없음, 경고, 뭐 대체적으로 경징계로 분류가 되고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 뭐 이때부터는 뭐 결정 연기 빼고는 뭔가 징계가 커지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시니까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예상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현재 그 윤리위원들을 최고위원들이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임명 자체를 그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면면을 모르고 그다음에 접촉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가 전혀 당 지도부에게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예단하기가 지금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조차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금 뭐라 할까 더 내용이 심해진다고 할까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 부분에 있잖아요. 제가 한번 손으로 다시 짚어볼게요.
징계가 좀 가볍더라도 경고인데 대표직이 유지되더라도 리더십엔 타격이 불가피하고 뭐 이준석, 친이준석 대 반이준석의 세력 간 갈등이 격화된다. 뭐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만약에 징계,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오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뭔가 이준석 대표가 승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니 그 이준석 대표가 승복할 리가 없겠죠. 예. 본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수사해서 뭐 기소가 되거나 뭐 재판을 받거나 보통 그 마지막까지 가서 재판이 확정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지금 조사받은 적도 없다. 아까 그 인터뷰 내용도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할 거예요. 어떤 예. 징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게 경찰 수사 관계랑은 좀 다르게 윤리위에서는 정말 증거인멸 교사가 있겼는지 김철근 시장을 시켜서 그런 행동을 하게 했는지와 품위 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사와는 별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법률가기 때문에 예. 이 법률적 마인드로 사실 돌아가서 자꾸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성상납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별도로 지금 증거인멸 교사 부분만 사실 판단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부분을 수사기관도 아닌데 윤리위에서 과연 어떻게 그 부분을 그 완벽하게 그걸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결론을 낼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의아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 안에서 그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는 사람, 이준석 대표든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렇습니다. 당원들이든 그다음에 반대하는 당원들이든 이 부분에서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용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답답한 거죠. 뭐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가능성 일단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이 대표 그런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본인 징계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에 대한 비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리위 해가지고 당에서 제일 신난 분들이 누군 것 같으세요? 가장 신난 분들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배 떨어지니까 완전히 까마귀들이 합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익명의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당내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다 대포차 같은 겁니다 지금.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가지고 무책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대포차 같이 정치하고 계신 겁니다. 이 대표가 비유를 하나 썼어요. 번호판 다 숨기고 남의 번호판 달아서 무책임하게 운전하는 대포차 같이 정치를 한다. 윤리위 뒤에 그러니까 윤리가 빨리 징계를 내리게끔 유도하고 힘을 쓰는 게 윤핵관이 뒤에 있다. 이렇게 이 대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이제 윤핵관에게 당했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윤리 문제는 이제 이준석의 문제인 거죠. 윤핵관이 무슨 성상납 뭐 이게 확실한 지금 뭐 팩트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성상납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윤핵관이 증거인멸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모두 그 이준석 대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 문제죠. 예. 윤핵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목하는 장제원, 권성동, 정진석, 이철규 이제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도 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간의 관계도 조금 지금 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뭉툭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문제의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드러난 지금 윤리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이제 도덕성의 문제인 거죠. 예. 성상납을 했느냐 아니면 증거인멸을 했느냐 이 자체도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사실이 들어가거나 관련해서 뭐 품위를 손상했으면 그 자체로 뭐 어떤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은 그 표면 뒤에 그 숨겨진 진실 아니면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 여당 대표로서의 충분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예.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을 위해서 민생 정치를 해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되느냐 그런 태도가 되느냐 사실 이걸 묻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통통 튀고 발랄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여당 대표로서 그 여당을 대표해서 윤석열 정부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경제 안보 위기를 헤쳐나가기에는 어떤 그 태도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모자라 보이고 오히려 그렇게 그
당정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